영아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회시간입니다. 자, 3단원 교통과 통신수단의 변화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사회시간 항상 준비물 있었죠? 사회책 준비해 주시고요. 3단원 미니북도 준비해 주세요. 자, 우리 오늘의 배움을 하기 전에 그동안 선생님이랑 교통수단에 대해서 배웠던 것을 한번 복습해 볼 거예요. 자, 교통수단 처음에 나왔던 것은 옛날의 교통수단이었죠. 옛날의 교통수단으로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여러 남자들이 이고 가는 이 교통수단은 가마죠. 나무로 엮어서 만든 이 배, 이름 기억나나요? 그렇지, 뗏목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오늘날은 어떻게 교통수단이 변화했죠? 먼 곳을 빠르게 갈 수 있는 기차, 이건 기차역이죠?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여행할 수도 있죠? 여객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날의 교통수단이 미래에는 어떻게 변화될지도 한번 살펴봤었어요. 운전자 없이도 자동차 스스로 가는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2025년 정도에는 상용화가 될 거라고 예상했죠. 하늘을 나는 자동차인 드론 택시에 대해서도 배워보았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교통수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통신수단을 살펴볼 거야. 자, 그 중에서도 오늘은 옛날 사람이 이용했던 통신수단의 모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책 114쪽 펴주시고요. 3단원 미니북 7쪽도 함께 펼쳐주세요. 사회책 114, 115쪽을 펴봅시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옛날 사람들이 통신수단을 이용했던 모습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통신수단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어렴풋이 아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 자, 통신수단 무슨 뜻인지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봅시다. 통신수단이란 정보를 전달하려고 사용하는 방법이나 도구를 뜻해요.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수단이 되는 거야. 오늘날로 따지면 뭐 핸드폰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나 도구를 통신수단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어떤 통신수단이 있었는지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럼 114, 115쪽에 나와 있는 도윤이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도윤이는 휴대전화를 보고 사촌 누나의 결혼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림 볼까? 도윤이가 핸드폰에서 무엇인가를 클릭하고 있어요. 클릭했더니 사촌 누나의 결혼식장 초대장이 나오네요. 아, 요즘에는 결혼식장을 초대할 때 모바일로 이렇게 전송해서 알려요. 휴대전화를 보던 도윤이는 옛날 사람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소식을 알렸는지 궁금해졌어요. 옛날에는 휴대폰이 있었어, 없었어, 얘들아? 그렇죠, 없었죠. 없었는데 그렇다면 옛날에는 결혼할 때 멀리 떨어진 사람한텐 어떻게 소식을 알렸을까요? 그래서 도윤이는 115쪽 옛날 사람들이 어떤 통신수단을 이용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림 살펴볼게요. 김진산 댁에서 서찰이 왔습니다. 어떤 남자가 무슨 종이를 주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서찰인 것 같은데 서찰이 무슨 뜻일까요? 서찰이란 안부나 소식을 적어보내는 글을 뜻해요. 편지 같은 거구나. 아, 옛날에는 이렇게 서찰을 통해서 내가 안부를 묻기도 했어요. 두 번째 그림 살펴봅시다. 말을 타고 있는 사람한테 어떤 문서를 긴급하게 전달하고 있네요. 자, 이것의 이름은 파발입니다. 파발이란 조선시대에 중요한 문서를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통신수단이에요. 자, 우리 파발에 관련된 영상 한번 봅시다. 자, 영상에서 봤듯이 파발은 이렇게 국가에서
긴급한 문서, 중요한 문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통신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서찰이랑은 느낌이 다른 거야. 서찰은 그냥 서로 안부를 주고받는 편지 같은 거예요. 일반인들도 보낼 수 있는. 그런데 이 파발은 국가에서 보내는 문서였던 거야. 자, 세 번째. 사람들이 벽에 붙어있는 과거시험 합격자를 보고 있네요. 이것의 이름은 방입니다. 방. 자, 방이란 어떤 일을 널리 알리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써붙이는 글이에요. 요즘으로 따지면 게시판 같은 거예요. 자, 방에 관련된 영상도 한번 봅시다. 궁궐에서 소식을 알릴 때는 큰 종이에 글을 써서 궁궐 여러 곳에 붙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궁궐에서 붙인 방을 보고 소식을 알았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서찰, 파발, 방 세 가지 통신수단을 알아보았어요. 이처럼 옛날 사람들은 소식을 멀리 알리기 위해서는 먼 곳을 직접 발로 가거나 말로 가거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방과 같은 글을 써서 붙이기도 했죠. 이제 미니북 7쪽을 펼치고요. 선생님이랑 옛날의 통신수단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빈칸입니다. 안부나 소식을 적어 보내는 글, 서찰. 편지 같은 것으로서 일반 사람도 보내는 통신수단이었어요. 자, 두 번째 빈칸. 사람을 시켜서 중요한 문서, 국가에서 보내는 통신수단. 무엇이었죠? 파발입니다. 파발 적어보세요. 자, 세 번째. 어떤 일을 알리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써붙인 글, 게시판 같은 것이었어. 이것의 이름은 방이었죠. 방 적어보세요. 자, 다음 옛날의 소식을 전하던 방법 정리해봅시다. 먼 곳까지 사람이 직접 가거나 편지를 보냈다. 직접 써보세요. 자, 또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방처럼 직접 글을 써서 붙이기도 했다. 글 써보세요. 글. 이렇게 우리는 옛날에 소식을 전하던 수단 서찰, 파발, 방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이제 사회책 116쪽으로 한번 넘어와 보세요. 자, 116쪽엔 다른 통신수단이 더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살펴볼 통신수단은 봉수입니다. 여러분 봉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봉수란 이렇게 연기를 피워서 정보를 전달하던 통신수단이었어요. 자, 봉수에 관련된 영상 한번 살펴봅시다. 봉수의 신호체계를 살펴보면 평화시에는 5개 중 1개, 적이 나타나면 5개 중 2개, 적이 접근하면 5개 중 3개, 적이 침범하면 5개 중 4개, 접근과 접전은 5개를 올리는 것으로 각 신호의 내용을 전하고 있다. 조선시대 봉수의 첫 번째 노선은 함경도에서 시작해 강원도를 거쳐 한양의 남산으로 오는 제1로, 경상도에서 출발 충청도와 경기도 천림산을 거쳐 한양에 이르는 제2로, 평안도 강계에서 출발해 황희도와 무악산 동봉을 거치는 제3로, 평안도 의주를 출발 황희도와 무악산 서봉을 거쳐 한양에 이르는 제4로, 전라도를 출발 충청도와 개화산을 거치는 제5로가 있었다. 봉수제의 확립으로 남쪽 해안과 북쪽 국경의 소식은 당시로서는 놀라운 속도로 서울까지 당도할 수 있었다. 이런 5개의 그 봉화 속도를 살펴보면 대략 1시간에 100km 정도 해서 12시간이면 전국에서 있는 신호가 서울까지 다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봉수는 연기를 피어오르는 개수를 다르게 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인지 평화로운 상황인지를 알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신호연을 살펴볼까요? 연이 날아가고 있는데 모양이 좀 특이해, 얘들아. 신호연은 뭘까? 어떻게 하면 멀리 있는 군사들에게 빨리 명령을 전달할 수 있을까? 오, 바로 저거야. 연을
다양한 색과 모양으로 만들면 좋겠구나. 연의 모양마다 명령이 담겨 있다면 멀리 있는 병사들에게도 명령을 쉽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야. 저 신호연은 장군님의 명령이다. 빨리 공격해라. 왜군이 도망간다. 이순신 장군 만세! 신호연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이것들이 이순신 장군께서 바다에서 전쟁할 때 작전 지시했던 신호연이랍니다. 우와, 이것들이 신호연? 종류가 많네요. 네, 총 32종류의 신호연이 있었는데요. 각각 작전을 지시하는 내용이 달랐죠. 어떻게요? 파란 연은 동쪽을 공격하라. 흰색은 서쪽을, 빨간색은 남쪽을, 검은색은 북쪽을 공격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신호연은 무슨 뜻일까요? 파랑은 동쪽, 빨강은 남쪽이었으니까 동쪽과 남쪽을 동시에 공격하라. 맞아요. 또 이건 태풍 시에 대줄을 길게 매라는 뜻이고요. 이건 대줄을 짧게 매라. 맞죠? 네, 맞아요. 얘들아, 우리 지금 신호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순신 장군님이 정말 현명하셨던 것 같아. 자, 연의 색깔과 모양을 다양하게 해서 우리들만이 알 수 있는 암호를 만들어낸 거지. 적군에게는 알리지 않으면서 우리들은 이 연을 보면 어떤 공격을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었던 거야. 신호연이라는 통신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아마도 임진왜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새. 새는 아무래도 사람이 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소식을 전달할 수 있었겠죠. 자, 새 보면은 여기 새 다리에 편지가 묶여져 있어. 어서 가서 이 소식을 장군께 알려라. 새가 직접 날아서 소식을 전하기도 했고요. 적이 쳐들어온다. 북을 울려라. 자, 북을 크게 울려서 적이 쳐들어오는 긴급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옛날 사람들은 적이 쳐들어오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봉수, 신호연, 새, 북 등을 이용해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이제 미니북 7쪽에 옛날 사람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용했던 통신수단 정리해 봅시다. 자, 봉수. 봉수는 무엇을 피워서 먼 곳에도 확인할 수 있게 만든 것이었죠? 그렇죠. 연기였죠. 연기. 연기의 개수를 다르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평안한 상태인지 아니면 위급 상황인지 전쟁 중인지를 알렸어요. 자, 두 번째 신호연. 신호연은 임진왜란에서 이순신 장군이 사용했던 연이에요. 연의 무늬로 무엇을 정했죠? 그렇죠. 신호를 정했죠. 신호를 정해서 적이 알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들만 아는 암호를 연에다가 신호로 나타내는 거야. 자, 그리고 새. 새는 날 수 있어서 사람보다 어떻게? 더 빠르게 소식을 전할 수 있죠. 마지막 북. 북을 쳐서 소리를 크게 내면 멀리 있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겠죠. 자, 빈칸 선생님이랑 같이 채워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배운 핵심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옛날의 통신수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먼저 평상시에 사용하는 통신수단 3가지를 배웠어요. 안부를 전할 때 쓰는 편지인 서찰, 국가에서 중요한 문서를 전달하는 파발, 또 중요한 내용을 벽에 붙였던 방,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했던 통신수단도 알아보았습니다. 연기의 개수를 다르게 해서 피웠던 봉수,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사용했던 신호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날의 통신수단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참여해준 영화초 친구들 모두 칭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